전국 사찰 초하루 법회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발언 기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 특별법문에서 호국불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통문화 계승의 불교 역할을 강조하며 불교계 지지세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천년고찰 도선사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3곳과 쌀 지원 협약식을 맺고 자비 나눔 확대에 나섰습니다. 도선사가 연간 150톤 규모로 펼치는 자비의 쌀 보시가 중생구제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사 승가대학을 거쳐간 스님 1000여 명이 뜻을 모아 100만 원력 별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성 석불사 주지 지성 스님은 입적한 도반의 뜻을 기려 종단 대작불사의 정성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신임 주지로 당선된 덕조 스님이 내일 진산식을 통해 공식 취임합니다. 덕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전국적으로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 특별법문을 통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했던 호국불교의 전통을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봉은사 경내 곳곳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음력 초하루를 맞아 불자들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제안이 종단 차원에서 수용되면서 우크라이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란 대의를 기치로 인류 공존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부처님의 아픔이듯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봉은사 신도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법왕루에 들어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윤회를 주제로 설법을 하면서 불법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듯 국방의 의무 또한 그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대와 지역을 넘어 나라가 망하면 모두가 노예로 전락한다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하면 뭐하고 불편하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60세 이하의 모든 남성들은 전부 조카를 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원행 스님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역사 속 스님들이 총 칼을 들고 외적과 싸운 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호국불교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계승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충성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에게 우리 불교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제적 방역 조치로 코로나 극복을 이끌었던 한국 불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리며 생명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과 성명서 발표 등이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음력 초하루 법회가 열린 어제 부산 홍법사 4부대중은 별도의 기도법석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의 길이 환하게 열리길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시 평화가 재건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관심과 자비심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평화와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추운 그 지역에서 고통과 공포 속에 있을 그분들을 위한 우리 작은 기도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역사적 사례들이 잘 보여왔다며 국제사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하나 돼 전쟁 종식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태고종과 관음종 등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온 인류가 미혹과 탐진치의 무명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자리이타행으로 평화 공동체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BBS 불교방송 라디오 연설을 통해 호국불교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화쟁 사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세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BBS 불교방송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BBS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먼저 불교계와 불자들에게 국민과 국가의 든든한 법팀목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은 우리의 어리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사찰들이 세계적인 명승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번잡한 세속을 벗어나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를 깨닫고 모두를 존중하는 자비심을 배웁니다. 불교의 정신과 문화는 우리 국민의 삶을 향기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를 회상하며 불교와의 각별한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구례 화엄사 금정암, 김천 청암사에 두세 달씩 머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이 잘 되든지 그때 독서량이 평소 1년 공부량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국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생의 정치를 이뤄나가겠다고 이 후보는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그 뜻이 너무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불교계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사찰 행사들을 알뜰히 챙기며 불교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 등을 불교 문화 정책에 담아 공약화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불교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담화문을 내고 대선 후보자 중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선거로 선택하는 건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며 종교 지도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 흑색 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천연고찰 도선사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3곳과 쌀 지원 협약식을 맺고 자비 나눔 확대에 나섰습니다.
도선사가 연간 150톤 규모로 펼치는 자비햇살 보시는 노숙인과 장애인 가족 등 사회 저변으로 골고루 전달돼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절 중생고제의 마중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삼각산 도선사 경내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한 삶으로 화답하여 평화의 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국가 간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 등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자타부리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한 음력 초하루 법회. 서울의 대표적 기도처이자 청담 스님의 유지가 담긴 사찰, 삼각산 도선사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사단법인 다나와 승가원, 해명복지원 등 3곳과 매년 14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밥차를 운영하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다나를 비롯해 장애 가족들의 삶을 보듬고 있는 승가원 등에는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주지스님께서 저희 단체에 쌀을 또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선사를 대신해서, 아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총 16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번에 후원해주신 쌀로 저희 장애 가족들과 장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선사가 1976년 설립해 보육원과 요양원 등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 해명복지원엔 해마다 8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약정한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150톤 정도를 여러 군데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게 종단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가 도움을 못 줬던 것 같아서. 도선사는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직접 지원은 물론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신도수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찰에도 자비의 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연간 150톤. 도선사가 나눠주는 쌀은 노숙인과 장애 가족 등 극심한 코로나19 사태로 더 힘들어진 소외계층에 골고루 나눠지고 있습니다. 법회에서는 도선사 신도 조직이 고구마와 된장 등을 판매해 정월대보름 부럼을 나눠주고 남은 수익금 200만 원씩 복지단체에 함께 기부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실된 그 마음을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행을 하시고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은 알면은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초하룻 날 아직은 겨울 추위가 남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 도선사가 뻗은 자비의 손길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복령사 승가대학을 거쳐간 스님 1000여 명이 뜻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 총동문 모임인 선우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우회를 대표해 복령사 승가대학 5기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6기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 17기 선우회 회장 초연 스님 등이 참석했고 총무원 측에서는 21기 재무부장 타나 스님이 배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우려하면서 복령사에서 모아준 귀중한 보시금을 잘 쓰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은 지난 1월 48기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등에 4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입적한 도반의 뜻을 기려 종단 대작불사에 정성을 더한 스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석불사 주지 지성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사제 장례비로 준비한 2천만 원을 100만 원료 결집불사에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 스님의 사제인 일법 스님은 문경 해국사 안정암에 있는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다 지난 1월 21일에 입적했는데 지성 스님은 종단 역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고인의 뜻과 열반을 주위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일법 스님의 49제 막제는 오는 12일 경북 문경 해국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보유한 고려불화가 한 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젠가 이처럼 자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교 진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등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국내 문화재 70%가 사찰에 있는 등 불교는 종교이자 전통문화라면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늘날 문화로서 불교를 부각시킬 때라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전체 회의를 가진 불교문화진흥위원회는 향후 전통문화 보존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불교문화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신임 주지로 당선된 덕조 스님이 내일 진산식을 통해 공식 취임합니다. 덕조 스님은 BBS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역대 스님들의 정신을 잇고 교구 화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덕관 스님 사임 이후 그간 주지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온 영천 은혜사, 이민년 봄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신임 주지에 덕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지난달 열린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돼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주지 취임 후 스님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과제는 교구의 화합과 안정입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내부 문중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의 일을 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내적인 안정을 먼저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은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역대 조사 스님들의 선맥을 이어 옛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한편 스님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몸이 부딪히면서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시간을 두고 말사 스님들과 함께 밥상에 대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통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난 1984년 해인사에서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조 스님은 영천 진부람과 경산 불굴사 주재 15, 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4년 전엔 포산 승가원 개원에 앞장서는 등 스님들의 노후 복지 향상에 진력을 쏟아봤고 종단 현안이기도 한 안정적인 노후 복지 시스템 구축에 앞으로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불자님들에게 알려서 함께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그 복지에 대한 방향을 같이 설계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은혜사를 이끌어갈 덕조 스님은 긴 호흡을 갖고 모두가 함께 가는 지혜가 모이도록 작은 것에서부터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덕조 스님의 주지 진산식은 내일 은혜사 6화원에서 봉행됩니다. 덕조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은혜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한 현대 무용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현대무용가 김복희 예술감독이 이끄는 김복희 무용단은 내일과 6일 오후 4시 서울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우담바라를 선보입니다. 김복희 무용단의 우담바라는 남지심 작가의 불교 소설 우담바라를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 예술인 공연 지원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불교 무용 바라춤과 불교 수행법 오체투지를 소재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생사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김복희 안무가는 3000년마다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꽃처럼 소중한 인간 존재와 우리 정신 문화의 뿌리 불교를 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어제 서울사무소에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자문기획단과 새로운 지역 문화 발전 모델을 논의했는데 이 사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이 진행된 지역에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입니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의 임난수 사당 앞을 수백 년간 지켜온 은행나무 두 그루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암수 한 쌍의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를 세종리 은행나무란 이름으로 바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운행이 중단된 전북 군산 시티투어 버스가 내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군산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와 대한제국시대 지어진 군산세관과 조선은행 등 1899년 개항 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